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투투 모델의 분지관이고 오른쪽이 410의 분지관인데 사실상 보시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비슷해요. 이 배관만 맞으면. 그런데 왜 지금 이거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가 하면, 자, 다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R22 모델보다 410A가 1.6배 정도 내압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압이 높다가 보니까 투투를 만들었을 때, R22를 만들었을 때 분지관의 용접 부위라든지 여러가지 이 설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410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다 무조건 교체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R22 모델이 그 자사 모델도 있을 거고 타사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모델이 410일 때 재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 충족시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를 이제 기술자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전용일 때, 이게 냉방 전용일 때입니다. 냉방 전용일 때는 2.5마력부터 10마력까지는 분지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보온재라든지 이런 게 노가됐을 때는 그런 걸 다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안에 있는 그 냉매 오일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차원이 높은 기술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석유 있지 않습니까? 석유.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석유로 싹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석유로 싹 그러니까 세척을 싹 한 다음에 석유가 이제 오일을 녹여내죠. 그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냉매로 하면 또 불어내고, 그 다음에 질소를 불어내고 하는 방법인데, 이러면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깨끗이 씻어지는데, 이게 일반 건물에다 석유를 이렇게 들이부어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냉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냉매 자체가 그 오일을 녹여요. 그래서 그 오일이 녹여서 잘 섞이기 때문에 그거를 냉매 오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만약 섞이지 않는다고 따로 놓는다 그러면 냉매 오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분지관을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압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냉방 전용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 압력이 많이 걸리지를 않는데, 난방일 때는 히터펌프일 경우에는 그 냉방일 때 저압이 난방일 때는 고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실외부에서 열을 펌핑한 그 뜨거운 핫가스가 실내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1.6배가 높기 때문에 그때 투투용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터질까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410A를 쓸 때 냉난방 절환형,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난방 겸용 이 제품일 때는 분지관을 교체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100% 이 현장에 책임을 질 수가 있으면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만일의 경우에 분지관 자체가 건축을 할 때 아예 뭐 매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고객께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게 만일의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는 이걸 벽을 뭐 틀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사용하는 이 품질의 기준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변경 제품의 허용 배관 길이 이내 만족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10 같은 경우에는 첫 분지에서 마지막 에어컨의 배관까지가 40m, 투투는 30m. 그래서 무조건 충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제가 보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투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장 배관 길이가 200m, 제일 신형으로 봤을 때 200m를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41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m 정도 이렇게 배관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지요. 분지관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압 실험을 할 때 410으로 이제 내압을 달 거니까 410으로 내압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질소가스를 38% 애매하니까 우리는 40kg를 넣어요. 실제로는 메인 배관에는. 그래서 이제 24시간 내압 실험을 해서 이제 만족할 때 이거는 그대로 이제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열재는 규정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뭐 교체를 하셔도 되고, 중간에 이제 오래돼 가지고 본드 칠해놓은 부분이 뭐 벌어져 있거나 이러면 다시 잘라내고 본드 칠을 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뭐 차단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차단기. 그 다음에 이제 왜 자사, 타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요. LG 같은 경우는 통신선 자체를 필드선 2P를 사용해요. 근데 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VCTF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는 LG전자에서 쉴드선 2P를 쓰는 이유가 외부에 쏘는 노이즈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 통신선이면 통신선일수록 좋겠죠. 물론 이제 설치할 때 부담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차단기가 그대로 뭐 교체하면 되니까요.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걸 쭉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시공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 에어컨 냉매 배관을 세척을 하실 때 전 에어컨을 다 이제 실내기를 다 철거하지요. 그리고 고압 저압을 다시 돌려서 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매가 그냥 실내로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방을 하고 한쪽에만 이제 외부로 이렇게 노출되게 해서 투투가스로 액으로 가스를 하면 안 되고요. 액을 해서 불어내고, 그 다음에 불어내고 난 다음에 질소가스를 또 이제 압력을 하면 대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 이내로 가능합니다. 섞여도 기계적으로 이제 무리 없는 재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이래 되면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냐. 실제로는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상당한 고급 기술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압을 실험하고 투투가스로 배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수를 하고 차단기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일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기술이 첨가가 되었으니까 그 기술료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한 4년, 5년 돌아갔는데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상 배관에 분지관 하나는 결국은 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뭐 찾을 수도 없고 아주 뭐 골치 아프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머지는 우리 감리사가 여기에 분지관 교체를 하라 그래서 마침 거기가 텍스라 교체를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뭐 설치하는 가격 정도로 비용을 청구를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이 가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다만 이제 시운전할 때 처음 보셨을 때 투투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치수가 꽤 좀 굵어요. 투투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냉매를 넣을 때 일반적인 우리 410 가스 기준으로 냉매를 넣으시면 이제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MV로 확실하게 모든 운동 사이클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로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실제로 내가 지금 그런 현장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만일 그런 현장이 발생이 된다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습한 날씨인데 건강들 하시고 돈 많이 벌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